지금 쳐다보지는 마세요. 하지만 침대를 정리할 때 여러분은 작은 먼지 진드기를 위한 아늑한 집도 만듭니다. 정말이에요. 베개 담요 시트는 깨끗해 보이지만 이 작은 녀석들은 여러분의 침대 안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진드기는 매트리스처럼 어두운 공간을 좋아합니다. 나쁜 소식은 현미경 없이는 잘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침대에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침에 침대를 정리하면서 덮어주면 진드기가 아주 고마워할 거예요. 이제 번성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갖추었거든요. 이 작은 벌레들이 두려워하는 한 가지는 햇빛입니다. 덮어주는 것이 진드기를 보호해주는 것과 같다는 걸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죠? 만약 햇빛과 신선한 공기가 있다면 진드기는 이사를 갑니다. 그러니까 침대를 정리하지 않는 건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단지 건강을 위한 일일 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2번 피곤함을 느낍니다. 오전 2시와 오후 2시예요. 하지만 인간은 의도적으로 잠자기를 미룰 수 있는 유일한 포유동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후 2시에 낮잠을 자지 않아요. 만약 잠깐 눈을 붙이고 싶다면 5시 이전에 낮잠을 자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잠들기가 정말 힘들어지고 밤을 새우게 될지도 몰라요. 최고의 수면은 밤에 잠을 자는 것이지만 만약 낮 동안 잠을 안 자고 견딜 수가 없다면 20분 이하로 알람 시계를 맞추세요. 졸음을 극복하는 또 다른 방법은 짧은 산책을 하는 것입니다. 얼음물 한 잔도 잠을 금방 깨울 수 있어요. 물을 마시거나 얼굴을 적시거나 어느 쪽이든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면을 정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생산적이 되고 아무것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위버맨 수면 사이클을 활용했습니다. 한 번에 20분밖에 자지 않았지만 4시간마다 잠을 잤어요. 그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발명했고 많은 그림을 그렸어요. 마치 그의 하루는 24시간이 넘는 것 같았죠. 이 사이클의 단점 중 하나는 장기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인 니콜라 테슬라는 잠자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다빈치처럼요. 그도 같은 위버맨 수면 사이클을 사용했고 하루에 절대 2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84시간 연속으로 일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밤을 꼬박 새우면 여러분도 뭔가 놀라운 것을 발명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잠들기 전에 최소 2시간 동안은 블루라이트를 피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TV, 노트북, 스마트폰과 같은 대부분의 전자기기들을 의미해요. 블루라이트는 뇌를 속여서 아직 낮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잠을 잘 자지 못하게 합니다. 필드를 스크롤하지 않고 잠이 들 수 없다면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설정을 확인해보세요. 대부분의 랩톱에서도 비슷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이런 모드를 켜둘 수도 있어요. 눈이 매우 고마워할 거예요. 잠들기 전에 단 것을 먹고 싶은 건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초콜릿이 여러분을 진정시켜주기 때문에 잠들기가 더 쉬울 거라고 느낄지도 몰라요. 하지만 카페인을 조심하세요. 커피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초콜릿에도 소량이 들어있는데 잠을 방해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나저나 초콜릿 외에도 생산성을 높이거나 수면에 도움이 되는 슈퍼푸드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대부분의 베리 종류는 산화 방지제가 들어있어서 운동 능력의 개선과 기억력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베리의 색이 진할수록 더 많은 산화 방지제가 들어있어요. 블루베리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언제 먹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잠자기 전 적어도 1시간 동안은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8시간 동안 연속으로 누워있기 전에 과식을 하면 소화기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저녁에 음식을 먹고 싶다면 건강에 좋은 간단한 간식을 선택하세요. 우유, 치즈처럼요. 그리고 아침 식사로 주로 먹는 음식을 저녁 식사로 먹으면 더 빨리 잠이 들고 싶은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 달걀, 토스트 모두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풍부해요. 이것들은 긴장을 풀고 잠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아점이 아니라 아저라고 해야겠네요. 잠드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아로마 테라피가 도움이 될 거예요. 라벤더, 페퍼민트, 그리고 장미꽃잎과 같은 에센셜 오일은 특히 수면에 좋습니다. 감귤 향을 좋아한다면 레몬과 오렌지를 섞으세요. 종이 한 장에 몇 방울을 떨어뜨리거나 아로마 램프에 추가하세요. 이 오일은 매우 강하다는 걸 명심하세요. 만약 밤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잠이 오지 않는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의적인 글쓰기나 일기쓰기를 해보세요. 우울한 분위기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마음이 차분할 때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양 1마리, 양 2마리. 이 속임수는 정말 효과가 있어요. 잠드는 것에 집중하다가는 실패할 거예요. 만약 잠이 들지 않는 것에 집중한다면, 그러니까 양을 세는 것 같은 우스꽝스러운 일을 하면 몇 분 후에 잠이 들 거예요. 478요법을 시도해 볼 수도 있어요.
이 테크닉은 호흡 조절을 통해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먼저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완전히 내쉬세요. 4까지 세는 동안 숨을 들이마시세요. 폐에 공기를 가득 채우고 7까지 셉니다. 숨을 내쉬면서 8까지 세세요. 그것을 몇 번 반복하세요. 몸은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조절하고 이완 반응을 유발합니다. 그러면 정말 빨리 잠이 들고 밤새도록 잠이 깨지 않을 거예요. 몸의 긴장은 불안감과 스트레스로부터 비롯될 수 있습니다. 그게 잠드는 것을 정말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긴장을 풀기 위해서 잠들기 전에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 혹은 감사히 여기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긴장이 풀리면 훨씬 더 빨리 잠이 듭니다. 너무 더우면 잠들기가 정말 힘들 수 있어요. 이불 속에서 한 발을 내밀고 열을 식히세요. 일단 몸이 시원해지고 편해지면 금방 잠이 들 거예요. 시도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약간 젖은 시트로 몸을 덮는 것이지만 이 방법은 해변에서 휴가를 보내는데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은 심각한 더위일 경우에 해당해요. 잘 때마다 너무 춥다고 느낀다면 2개의 얇은 이불로 층을 만들어 보세요. 공기가 층 사이에 갇혀서 두꺼운 이불 하나를 덮는 것보다 더 따뜻할 거예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매우 가벼운 시트라도 많은 열을 가할 수 있습니다. 침실의 온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네, 자는 동안 추위를 느끼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21.1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편안한 온도입니다. 너무 더우면 많이 뒤척이게 되고 깊은 휴식 단계에는 접어들지 못하게 될지도 몰라요. 에어컨을 펑펑 틀고 싶지 않다면 자기 직전에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해보세요. 그러면 침실이 실제보다 훨씬 더 시원하게 느껴지고 체온이 적당하게 내려갈 거예요. 베개에 머리가 닿자마자 바로 잠이 들걸요? 한 유명한 운동선수는 더 나아가 완벽한 수면 훈련 침실을 만들었습니다. 공기 중의 산소량을 줄임으로써 산꼭대기와 유사한 환경을 재현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몸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적혈구를 생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이것이 지구력을 높이고 더 좋은 성적을 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자, 만약 정말 잠이 오지 않는다면 발가락과 발바닥에 움푹 들어간 곳을 몇 분 동안 마사지해 보세요. 긴장을 푸는 또 다른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몸을 구부릴 수 없다면 귀를 문지르세요. 놀랍게도 그 효과는 거의 비슷해요. 귓불을 부드럽게 마사지한 다음 귀의 다른 부분 전체를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귀에는 신경 말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귓불을 마사지하면 머리와 목 근육을 이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베개에 대해 이야기해봐요. 가끔은 베개 없이 자는 것도 좋습니다. 베개가 너무 높거나 얕지 않도록 하세요. 만일 배를 대고 자는 걸 좋아한다면 배에 베개를 놓으세요. 한번 해보면서 더 편안한지 확인해보세요. 가장 좋은 베갯닛은 실크 제품입니다. 얼굴이 말 그대로 실크 위에서 미끄러지기 때문에 자면서 깼을 때 주름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머리카락도 실크에 뭉개지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 엉킨 머리를 푸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될 거예요. 숙면하세요.